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독립, 호국, 민주정신의 균형 잡힌 3대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보훈 가족에 대한 최상의 예우와 보상을 통해서 든든한 보훈,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 임상현 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장 임승현입니다. 그동안 보훈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해 오신 보훈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뭐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해 7월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 부임하여 광주시와 전라남북도의 보훈 업무를 관장하면서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유공자의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교육 및 취업 지원, 대부 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보훈병원과 84개의 민간 위탁병원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가정에 보훈 성기미를 파견하여 말벗, 가사, 병원 동행 등을 돕는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념 행사가 제한되거나 비대면 행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운동 4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념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에 계시는 우리 보훈 가족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동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신 보훈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보훈의 의미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보훈하게 되면은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보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국가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네, 보답하기 위한 물질적 지원과 정신적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우선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지원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며 교육, 취업, 대부 지원 등을 통해서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 예우는 국가 유공자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해 호국 보훈의 달 행사 등 각종 기념 행사와 현충 시설 관리, 국가 유공자들에게 맹패 달아드리기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새로운 정책 브랜드로 든든한 보훈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에 이미지가 나가고 있는데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든든한 보훈의 이미지는 국가와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단단한 사설로 표현하여 어떠한 일이 생겨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직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든든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든든한 보훈의 의미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국가보훈처가 정책 중심의 부처로 거듭나서 다양한 보훈 정책을 마련하고 조직의 혁신을 통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아마 보훈 정책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존과 비교해 볼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말씀 좀 주시죠. 예,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보훈 정책을 수행함에서도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먼저 민원 신청의 경우에 비대면 또는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대군인 센터에서는 취업 면접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모의 하상 면접을 실시하는 등 보훈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 또 기업체와의 간담회는 온택트로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고령의 독거 재가복지 대상자에게는 화분을 제공하여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게 하는 도심 속의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집안에서의 활동을 유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보훈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 그동안 다중 운집 대면 행사로 실시하던 각종 기념 행사를 비대면으로 거행하거나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보훈 선양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행사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광주지방보훈청 청장으로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굉장히 중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의 주요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먼저 국가보훈처의 조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그 처본부가 있고요. 그 밑에 1차 소속기관으로 5개 지방보훈청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는 2차 소속기관으로 21개의 보훈지청과 10개의 국립묘지 관리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지방보훈청은 국가보훈처의 1차 소속기관으로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보훈행정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보훈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상금 지급, 교육 지원, 취업, 대보, 의료 지원 등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그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추념식,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등 광주에서 개최되는 정부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호국 보훈의 달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보훈 선양 사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광주, 전남, 전북의 보훈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광주, 전남에 수많은 또 국가 유공자가 있고 또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지역의 보훈 가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국가 보훈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전국적으로 우리 보훈 대상자는 총 한 84만여 명이 계십니다. 네. 그 중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약 한 7% 수준인 5만 9천여 명이 계십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보훈 대상자는 크게 독립, 호국, 민주유공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립 관련 유공자는 그 일제 국권 침탈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는 애국지사 1분과 독립유공자 유족 411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호국 관련 유공자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서 조국과 자유수호를 위해 전사하거나 부상하신 분과 또 참전하신 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 수행에 희생되신 군인, 경찰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본인과 유족을 포함해서 5만 6천여 분이 계시고, 또 민주 관련 유공자는 4.19 혁명과 5.18 민주운동에 희생 헌신하신 분들로 2,700여 분이 계십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숫자의 이제 보훈 대상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훈처에서는 국가 유공자뿐만이 아니라 제대군인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이제 제대군인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제 광주 전남북에 이런 제대군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국가보훈처는 국토방위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고, 또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또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군인은 크게 세 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서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방 의무에 따라 그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 복무 제대군인이라고 하고,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을 중기 복무 제대군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제대군인은 그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국가보훈처에서는 5년 이상 복무하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제대군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지역별로 취업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제대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그 2004년부터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그 전국 10개 지역에 제대군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군인 센터는 그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병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과 함께 대학 수업료 보조, 대부 지원, 보건병원 진료비 감면을 통한 의료 지원, 또 무료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생활 안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범 사업으로 특기병이나 저소득 모범 장병인과 같은 그 의무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구인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취창업 지원인데요. 이를 위해 그 제대군인 센터에서는 제대군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으며 구직 희망 제대군인에게 전직 지원금과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수업료 보조, 해외 취업 알선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그 금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 7천여 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국가보훈처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가보훈처의 업무 추진 방향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금년도 국가보훈처의 업무 추진 방향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천하고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희생과 공헌을 온전히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은 첫째,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강화하고 또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정립하며 보훈 대상자 중심의 등록 심사 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복지보다는 수준 높은 보훈 복지를 실현하고 보훈 대상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그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국가 유공자의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일상으로 스며드는 그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 보훈 정신을 함양하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보훈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유공자가 그 존경받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가 유공자의 마지막 안식처를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를 하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보훈단체상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그 보훈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등 그 13개 공법단체가 있고 현재 그 사단법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5.18 관련 3개 단체를 공법단체로 성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동안에도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좀 좁혀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국가보훈처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그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또 전문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과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보훈 가족에게 생계 안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참전 명예수당은 2017년 대비 55%를 인상했고 4.19 혁명 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2배로 인상을 했고 네. 또 전상수당은 4배 수준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운동 40주년 등 10주기 행사를 통해서 독립, 호국, 민주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국가유공자에게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 그 5개의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민간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탁병원을 한 310개에서 420여 개로 확대했고
또 광주보훈병원과 4개 지역의 그 병원에 재활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또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감면율을 과거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5월 28일에 국가보훈처에서도 제도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호국 보훈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등의 그 보훈제도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이제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립묘지 안장자에 대한 그 예우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보훈수당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현재 약 한 330일이 소요되는 등록 기간을 210일로 점차 단축하고